이제 2단원의 마지막을 녹화할 거예요. 진짜 이거 녹화하느라 조금 맨날 늦게 갔는데 이거 기다려준 집사람한테 너무 고맙네요. 마지막 녹화예요. 다음에 2학기,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도 3단원과 4단원 이렇게 녹화할 거니까 그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전체적인 에너지 보존을 살펴볼 거예요. 에너지 보존 또는 전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너지 보존과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생활의 예를 생각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전에 말했는데 실제로 어떤 공이 바닥에 똑 떨어졌을 때 이 공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튕겨나와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롤러코스터가 있을 때 롤러코스터 여기서 출발하면 다시 뺑 돌아서 다시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런 현상이 절대로 안 일어나죠. 공이 튀면 여기까지 튀고 다시 튀고 다시 튀고 다시 튀고 해서 점점 해서 나중에 멈추고, 롤러코스터는 기술적으로 높은 데서 출발해서 똑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멎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실생활에서는 절대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계산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조건을 하나 걸었거든요. 마찰이 없다. 실생활에서는 마찰이 존재해요. 이 마찰은 대체적으로 공기 저항이나 혹은 마찰, 열, 소리 이런 것들로 다 에너지가 새는 걸 말해요. 에너지가 샌다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샌다는 걸 뜻해요. 한마디로 위에서 역학적 에너지 100줄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퐁 튀어서 다시 톡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최대의 역학적 에너지가 80줄이다 라고 하면 요때 에너지 20줄이 부족하죠. 요 20줄은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혹은 떨어질 때 꽝 하는 소리 등등으로 에너지가 샌 걸 말해요. 하지만 계산은 되죠.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와의 차이는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존재된 것은 중간에 새버린 에너지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지만 새버린 에너지와 같이 합산을 하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발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나중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중간에 새버린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에너지는 나중 에너지에다가 세어버린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어버린 에너지의 대부분은 보통 열이나 소리의 에너지 형태를 떼요. 그래서 처음 에너지는 나중과 세어버린 에너지 합과 같으니까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변했죠. 100에서 80주로 실생활에서 마찰이 존재한다면. 하지만 마찰이 존재하고 실생활이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걸 말해요. 전체적인 합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틀리지만 세어버린 것까지 합산까지 하면 전체적인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돼요. 그러면 이런 예를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차가 10m/s로 달리고 있어요. 이 차의 질량은 2kg이라고 할게요. 2kg짜리가 10m/s로 달리고 있으면 운동에너지 구할 수가 있어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해서 100J이 나오죠. 요거 서로 약분됩니다.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잠시 뒤에 봤더니 얘는 5m/s로 달리고 있어요. 여기 지점에서. 그 소리는 5m/s로 달리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 해서 25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10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25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에너지를 썼다는 게 나와요. 바로 75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 75줄의 에너지가 요 사이에서 소모가 됐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거 다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주로 달라달라 굴러가니까 에너지가 일로 쓰였겠죠. 마찰력에 대한 일. 거리
거리를 가르쳐주면 마찰력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해서 주로 실생활에선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해서 주로 물체를 만들거나 기구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우리들은 전기를 공급받고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요. 이것을 사용을 하죠. 어떻게 사용하냐? 열에너지로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난방기 같은 경우죠. 우리 학교 교실마다 그 따뜻하게 나오는 것도 다 전기에너지, 심야전기 써요. 그 다음에 전기 장판 같은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너지 써요. 여러분들 mp3 듣는 거 전기 충전해서 쓰죠. 그 다음에 뭐 스피커 같은 경우 전부 다 소리에너지예요. 빛에너지로도 써요. 이거는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나 여러분들 뭐 스탠드나 다 이런 걸로 쓰죠. 또 운동에너지 혹은 위치에너지로 이거 다 통틀어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로 써요. 대표적인 게 뭐 선풍기, 모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운동을 시키거나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하는 거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요. 즉 우리들은 대부분 현대 생활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특정하게 사람들이 필요하게 하는 에너지 형태로 쓰이는데 100% 다 전환은 안 되겠죠. 다른 데로 또 새버리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대부분 새버리는 에너지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열의 형태로 새버려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열의 형태로 막 새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면 이 전기 에너지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내죠. 화력발전소에서는 화석 연료를 태워요. 석유나 석탄. 그럼 석유나 석탄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석유나 석탄 전부 다 옛날 생명체가 죽어서 낸 거고,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식물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식물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2학년 때 광합성 배웠어요.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 전체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은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핵분열 에너지예요. 엄청나게 에너지 순환은 돼요. 한마디로 에너지는 전환이 되고 순환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항상 그 총합이 일정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지금까지 틀렸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면 일단 그 법칙은 성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2단원 설명 끝낸 거예요.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학교 홈페이지에 그 자료실에 있는 것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성의껏 풀어보시고, 제 문제의 특성상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고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